지금부터 화성학 수업, 첫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 올해 성적이 좋으신데요. 해마다 첫 수업에 교재들이 없어가지고 막 복사하고 일어나고 꽤 애를 먹었는데 거의 책이 다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 책 아니고 예전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두 권의 책을 열어봤는데 먼저 버전 책들을 가지신 분도 계시죠. 네, 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저하고 하시면서는 오선 노트 하나씩 받으셨죠. 예, 그래서 오선 노트 가지고 저랑 하셔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거나 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에 관한 소개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8주간에 거쳐서 두 권의 책이 나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책은 만약에 화성학 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 100분 수업으로 대학에서 하게 된다면 한 4학기 정도 봐야 될 분량입니다. 2년 동안 봐야 될 분량을 2달에 한다고 말하는 건 좀 황당할 지경으로 빠르게 나갈 거다라는 거죠. 근데 빠르게 나가는 대신에 저희가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사성풀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갈 거다.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안 하고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저희 임용 시험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선에다가 뭔가를 기입해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서 그런 것들로 답이 추려져야 되는 문제에서는 좀 벗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면 사실 실제로 그게 수업에서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사성풀이는 한 문제 풀면 30분 가고 막 이럴 정도여서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책은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제목대로요. 연주자를 위한이라는 게 가장 큰 컨셉이었어요. 이 책이 처음 나올 때서부터 그걸 목표로 하셨던 거고, 그래서 작곡이나 이론 전공생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주자가 보다 화성을 이해하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책들과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 학교에서도 이 책으로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요즘 젊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화성학 수업이 너무 지나치게 작곡 전공들을 위한 수업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교재를 많이 바꾸셔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책은 화성 분석을 목표로 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앞에 뭐 서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저자분인 송무경 교수님께서는요. 외국에서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그 서문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한 7페이지쯤에 말씀을 하셔요. 본인의 스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테판 코스트카라는 분에게 화성학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테판 코스트카라는 분은 화성학 이론으로는 아주 대가 중에 대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화성학 책의 이름은 여기 보신 조성화성이라고 해서 토날 하모니라는 외국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날 하모니는 최근까지 막 7판까지도 나와 있고 굉장히 판을 에디션을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성학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요. 이 책을 위주로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성화성이라는 토날 하모니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화성학 책이고 거기에 한 반 정도 되는 두께의 워크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워크북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오늘 드린 과제 그리고 제가 보충 프린트로 드리는 것들은 이 책에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저자분께서 굉장히 뭐랄까 정말 하시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워크북을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워크북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아직은 우리나라 책에서는 화성학 책이 있고 따로 워크북이 있는 책이 워낙 드물어서 그것까지는 없으니 가장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 책의 워크북이랑 이걸 같이 풀어가면서 조금 내용을 다질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사실은 답지가 달려 있어요. 이 책이 임용 관련 책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셔서 해답지를 좀 달라고 하는 메일이 너무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거기에 매번 답장을 하시기도 너무 귀찮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답을 붙여주셨어요. 사실은 뭐 조금 제가 감히 이 책에 풀려져 있는 모범 답안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2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가 붙어 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바꿀 이유는 없었더라라는 게 드릴 말씀이에요. 답지도 붙어 있는데 다른 책으로가 아니라 어차피 보셔야 되는 책이니까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풀어보실 문제들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진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부탁드릴 거는 매주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과제를 내셔야 할 겁니다. 과제를 내시면 밖에서 3, 4월 달 화성학 2단계를 들으신다면 만나시게 돼. 그리고 저희 시창 청음을 담당하시는 김남주 교수님께서 직접 첨삭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수업이 직강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까 봐 살짝 겁내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시간 안에 이걸 다 채점을 못 하시거나 하게 되면 자신의 답지가 채점되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숙제를 내시고 첨삭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당일 안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7시까지 잡아놨는데요. 제가 7시 이후에 선생님 남아 계시라고 하면은 다들 도망을 가시는지라. 그래서 한 6시 반쯤 끝내고 선생님께서 오셔서 한 30분 정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들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는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받고 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카페에다 쓰면 너무 직강으로 몰릴까 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정말 이상한 마케팅을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만큼 숙제 내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숙제 안 내시면 굉장히 손해보신 느낌이 크실 거고요.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걸로 내시죠. 메일로 내시게 될 거고 그럼 그 메일은 일주일 후에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서 돌려주시는 데 시간이 걸려서 직강은 낸 날 바로 받고 인강은 거의 2주 걸려서 받으시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뭐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건 좀 감안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다 내시고요. 사실 숙제를 내고 나서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게 되면 잊어먹기도 하고 그랬었나 하기도 하고 수업 듣다 보면 내가 숙제를 잘못해서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좀 더 고칠 기회도 되는데 그러니까 빠지시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거예요. 대위를 작년까지만 해도 1, 2월에 같이 넣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학은 진도를 잘 내고 있는데 대위가 엉망진창이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대위에다 집중을 하실 수도 없고 화성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어중뛴 경우들이 이 안에서 몇 분씩 계셔서 저희가 그런 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올해는 일단 대위법 수업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강 형태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정말 끈질기게 대위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라 선생님들 마음속에 안 나올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1, 2월 달은 우리 죽도록 화성하게 한번 매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작곡 전공자나 친구가 없으셔서 자기가 화성학을 풀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고 화성학이 여전히 약하신 분들은 3, 4월에 열리는 김남주 선생님의 문제 중심으로 가는 화성학 수업도 뭐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는 올해
그러니까 이 1, 2월 동안 개념으로 먼저 좀 무게를 실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김남주 선생님은 3, 4월에 하시는 수업이요. 저희 상반기 계획에 김남주 선생님 하시는 거를 빼놨는데 김남주 선생님의 수업은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나중에 7, 8월은 선생님들 선택이신데 문제풀이반에 그냥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화성학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7, 8월 달에 문제풀이반이 있잖아요. 그 문제풀이반 안에 원래 당연히 화성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문제풀이반의 일환으로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풀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거의 양쪽 합치면 한 7, 8점 정도 되죠. 화성학과 관련된 배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쉬워지면 되려 화성학이 더 도드라져 보일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학은 쉽게 나오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화성학에 깔린 점수가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넘고 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화성학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가 나올까? 이거는 갸웃갸웃합니다.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는 한 개도 안 나온 해도 있고요. 왕창 몰려 나온 해도 있고, 하지만 화성학이 안 나왔던 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성학은 무조건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 약간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뭐 작곡가 친구들처럼 하는 거겠지만, 작곡가 친구도 만약에 틀릴 정도의 수준의 화성학이 나왔다 그러면 다 같이 틀려버리고 말아요. 2012년이 딱 그랬어요. 나 작곡 전공인데 다 틀렸다, 화성학 문제마다. 문제가 좀 이상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작곡가 친구들만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있고, 아니면 최소한 틀리지는 않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성학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걸 따져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심리적으로 많이 밀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거, 조금 속도를 붙여서 푸는 거, 빨리 맥락을 잡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화성학에서 빨리빨리 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묘하게도 사실 이 조성화성 밑에 요 말씀도 하시는데 조성음악의 형식이라는 책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포민 토너뮤직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번역판이 나와 있어요. 3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형식론 책으로는 전 세계 최고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학교가 지금 유학을 가신다고 하면 정말 그 입학 허가만 받으시면 가시면 좋은 학교예요. 학비가 우리나라 대학 비싼 데보다 훨씬 싸요. 예, 우리나라 국립대학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린이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의 조성음악의 형식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판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형식론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 형식론 강의를 할 때 이 책도 약간 언급을 하면서 수업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학과 형식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하실 때는 좀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하여 저희는 화성학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 여기 무슨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할 텐데요. 뭐 간성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건 뭐 지금은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요, 나중에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드려도 약간 좀 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손을 좀 바지런히 움직여서 화성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장을 한번 좀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펴보시면 책 별로 안 변하셨죠? 구판 들고 계신 분들도. 근데 구판 책은 완전히 흑백으로만 되어 있고 이 심판 책들이 좀 컬러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엄청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삼화음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걸 모를까봐?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안 모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화성학이요, 제 느낌인가요? 저는 약간 일본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어가 어떠냐, 시작할 때 되게 쉽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팍 어려워지더니 나중에는 오리무중이 되어가는, 반대가 독일어라 그러잖아요. 독일어는 처음에 뭘 그렇게 많이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원리가 터득이 되고 나면 읽기도 하고 두드려 맞추기도 훨씬 더 쉬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성학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고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점점 난공불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는 삼화음이라고 하는 간단한 개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삼화음은요, 말 그대로 삼화음인데 3도씩 쌓아 올려서 만드는 세 개의 음으로 만들어진 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어려서 이렇게 피아노 건반 같은 거 만지셨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도, 미, 솔 이렇게 잡으시고 3도씩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울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아마 뼛속부터 타고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안 듣는다 그래도 아주 아기 때서부터 자기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시절부터 음악이라는 게 들렸다면 거의 삼화음을 쌓은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다라고 느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중세 때, 옛날 고대 때 보면 완전 8도, 완전 5도가 아름다운 음정이었어요. 그리고 3도나 이런 건 울림이 좋기는 한데 완전하게 아름다운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로 오면서 사람들은 삼화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도나 8도를 완전 협화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3도나 6도는 불완전 협화라고 합니다. 즉, 이 울림이 그닥 완전한 비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완전 5도다 그러면 정수비로 쳤을 때 3대2, 2대3 뭐 이렇다든가 4대 몇, 4대3 이렇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한 비율이라고, 그래서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장3도, 단3도는 불완전 협화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협화 음정이 사람들의 귀에 훨씬 더 아름답게 걸리기 시작한 건 사실 16세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17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장단조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즉 메이저 마이너. 근데 이 메이저 마이너의 음계 위에다가 3도씩 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울림이 있다, 코드로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음악의 진행을 만드는 이론들을 계속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걸 뒷설거지 하는 게 이론가들이니까 작곡가들이 계속해서 3도를 쌓으면서 음악을 만드니까 그걸 이론가들이 보고 그 안에서 원칙을 찾아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중세 음악 같은 걸 들으시면 약간 허전한 느낌이랄까?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 난다면 중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5도, 4도, 8도의 울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에 비해서 16세기, 17세기 음악은 삼화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꽉 찬 음향이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삼화음의 성립은 16세기부터 많이 사용이 되었고 17세기 조성음악의 발전과 함께 크게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화음의 종류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번 오늘 오선지 좀 가지고 시작을 해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번 그려보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것도 모를까봐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처럼. 자, 제가 먼저 C 메이저 스케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C 메이저 스케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저 경험담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이 한 5주쯤 진행이 됐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게 자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5주간을. 그래서 자기는 장삼어음이 장삼도 단삼도인 거를 따지는데도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고, 지금도 장삼이죠 단삼이죠 할 때마다 머리가 띵 하면서 다시 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딱 한 주만 지내보시고 큰일 났다 싶으시면 저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주가 지나면요, 뭐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저기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취소인가 환불인가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시점에 와서 나는 한 개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저 굉장히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거나 하는 걸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꼭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한 2주라도 지내보시고. 자, 삼어음은 3도씩 쌓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쌓을게요. 일단 쌓아봅시다. 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쌓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C 메이저 스케일에다가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이렇게 3도씩 쌓아 올려진 지금 3어음들이 쭉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그 3어음들 중에 이를테면 도미솔을 한번 보면은요, 도미솔은 도에서 미까지는 도에서 미까지는 장 3도입니다. 그리고 미에서 솔까지는 단 3도이죠. 이 화음은 들으면 굉장히 꿋꿋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쿵 하는 느낌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울림이 그 단단한 뭐랄까 바닥 위에 있는 화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사람들이 여기다 이름도 붙였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음을 근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삼음이라고 부르고, 5도 위에 있는 음을 오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음하고 삼음이 간격이 넓은 장삼도가 되고, 삼음하고 오음간이 단삼도가 되면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안전한 느낌, 바닥이 단단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장삼어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C 메이저 스케일 안에는요, 장삼어음을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음하고 삼음 사이가 장삼도, 삼음하고 오음 사이가 단삼도로 이루어진 화음이 또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파라도 한번 가볼까요? 파에서 라까지가 장삼도, 라에서 도까지가 단삼도 이렇게 되죠. 이것도 장삼어음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솔시레가 또 그러네요. 솔시레가 솔부터 시까지가 장삼도, 시부터 레까지가 단삼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장삼어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가 장삼도에 해당되는 장삼어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나쳐왔던 레파라, 미솔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레부터 파까지는 단삼도, 파부터 라까지는 장삼도.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이 나는 화음이겠죠. 아무래도 근음부터 삼음 사이가 더 좁으니까요. 그리고 들었을 때 약간 저희가 슬픈 화음이랄까? 뭔가 좀 애조를 띤 슬픈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코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삼이 밑에 있고 위에 장삼이 있는 화음은 단삼화음이라고 부릅니다. 단삼화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죠. 단삼, 장삼입니다. 그러면 얘도 단삼화음에 해당이 될 겁니다. 파라도 솔실의 장삼화음이었고, 이쪽으로 오시면 라도미가 있는데요. 라도미 어떻습니까?
단삼 위에 장삼, 얘도 장삼화음입니다. 단삼화음입니다. 자, 이름 다 붙였습니다. 어차피 맨 뒤에 있는 도미솔은 별 의미가 없겠죠?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장삼화음이고요. 저희 지금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이라고 하는 두 종류 지금 해결을 봤습니다. 한 종류가 지금 해결이 안 났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시레파입니다. 시레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삼 위에 또다시 단삼입니다. 단삼도 위에 또다시 단삼화음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얘를 감삼화음이라고 부릅니다. 감삼화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용어인 것을 제가 잠깐 얹어볼게요. 저희가 보통 흔히 메이저 코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이저 코드는 장조의 화음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메이저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장삼화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메이저 코드잖아. 걔가 메이저 코드잖아 라고 말을 할 적엔 걔는 장삼화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삼화음은 마이너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 코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 코드 옆에다가 시레파 이제 얹어보면 되겠네요. 시레파는 디미니쉬 코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어 단어들을 줄줄이 읊어내는 이유가 조금 이따 있을 거예요. 디미니쉬 코드다. 그럼 선생님들 교재에 보시면 장삼화음, 단삼화음, 증삼화음, 감삼화음 이렇게 나온 게 있을 거거든요. 찾으셨지요? 얘 1-2요. 1-2에 보시면 장삼화음, 단삼화음, 증삼화음, 감삼화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세 가지가 해결이 났고요. 지금 세 가지가 해결이 났고 한 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증삼화음이요. 증삼화음이 해결이 안 났는데 저랑 그럼 증삼화음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 이번에는 뭘 하실 거냐면 A 마이너 한번 그려보실래요? A 마이너의 스케일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위에 삼화음을 쭉 한번 또 얹어 봅시다. 자, 그 전에 저랑 잠깐 칠판 한번 봐주시면 저는 일단 아무것도 임시표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자연 단음계라고도 부르는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먼저 이 위에다 얹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라도미, 시레파, 도미솔 이런 식으로 한번 얹어보죠. 어떤 이론가들은 마이너가 참 불합리한 음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는 이 상태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요. 어떨 적에는 임시표를 더 달아줘야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마이너 스케일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라도미 화음은 장화음입니까? 단화음입니까? 단화음이죠. 라부터 도까지가 단삼도, 도부터 미까지가 장삼도기 때문에 얘는 단삼 화음입니다.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1도 화음은 좀 씩씩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요. 바로 그래서 나온 게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피카르디 3도라고. 피카르디 3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마이너 곡인데도 마지막에 끝나는 화음은 꼭 장화음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도에다가 샵만 붙이면 장삼화음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 곡인데 끝은 라 도샵미로 끝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걸 피카르디 3도라고 하고요. 그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이걸 왜 쓰냐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보시죠. 시레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레파? 감삼입니다. 마이너는 앞쪽에 단삼, 감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는 세 번째 코드가 도미솔입니다.
선생님도 여기다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일단 장사마음이긴 한데 쓰지 말고 기다려보죠. 네 번째 코드인 레파라 어떻습니까? 단삼입니다. 다섯 번째 화음 잠깐 뛰어넘고 여섯 번째 파라도 보겠습니다. 얘 어떻게 할까요? 장삼입니다. 제가 마이너는 손질할 게 많아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손질을 해야 돼서. 자, 여기까지는 다 됐고 이제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조성은요. 아까 조성이 나오면서부터 삼화음 화성학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조성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다고 하면 이거 통계 내신 분도 실제로 있으세요. 슈베르트 가곡 같은 거에서 사용된 음을 다 통계를 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모두 C조라고 생각을 하고 C 메이저든 뭐 C 마이너든 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C조라고 통일을 하면 만약에 C조에서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건 C 메이저, C 마이너 무슨 음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통계되면 도 아니요. 사실은 솔이에요. 솔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비유,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신 송무영 선생님 하시는 비유를 제가 그대로 둔다면 야구에 보면 왜 홈플레이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1루, 2루, 3루. 그러면 홈플레이트가 도라고 생각하고 솔은 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 조의 성격을 잡아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우리말로는 딸림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에서 이걸 도미넌트라고 말하는데 도미넌트는 원래 주도적인, 지배하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솔이 포함되어 있는 다섯 번째 화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서 라, 시, 도, 레, 미 다섯 번째 코드. 다섯 번째 코드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단화음인데요. 얘도 좀 힘이 세지고 싶어요. 힘이 세지면 단화음보다는 장화음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훨씬 인상이 깊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 요거를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도 화음을 반드시 장삼으로 만들기 위해 솔샵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솔샵은 이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일곱 번째 음, 흔히 우리가 리딩톤 이렇게 말을 하는 음에도 영향을 주어서 솔샵이 됩니다. 자, 이제 근음을 한번 쭉 읽어 올라가 보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샵, 라. 선생님들 그 한온 39번 치시면 두 번째 단에 있는 아이들이 라, 시, 도, 레, 미, 파, 솔샵, 라 이렇게 됐었죠. 그 파하고 솔샵에서 나는 묘한 음정 간격이 제가 왜 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피아노 치실 때 이 음정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증이도는요. 사실 정상적으로 점잖은 음악에서는 굉장히 회피하는 음정이었어요. 그거는 저기 집시들 이런 애들이 쓰는 음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음정에서 솔샵을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밖에 안 돼요? 증이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증이도를 도저히 못 참겠는 사람은 심지어 파샵까지 붙여가지고 파샵까지 붙여서 가락다는 게도 만들죠. 가락다는 게도 만드는데 일단 가락다는 게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니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5도 화음은 장화음이 되었고 다섯 번째 화음은 장화음이 되었고 일곱 번째 화음은 마치 메이저처럼 뭐가 됩니까? 감삼화음이 되었습니다. 감삼화음이 되었습니다. 솔샵에서 시까지가 단삼도, 시에서 레까지가 감삼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삼화음이 생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고민거리는 요겁니다. 이론대로 한다면 앞에서 솔샵을 붙였던 이유가 똑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음이 도, 미, 솔샵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앞에 책에서 보셨던 도, 미, 솔샵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단 하나 남은 거 뭐다? 증상화음이 될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경험칙을 한번 여쭤볼까요? 마이너 곡에서 증서모음을 과연 많이 보셨을까? 내가 A 마이너 곡을 보면서 도미솔샵의 화음을 정말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얘 되려 드뭅니다. 도미솔샵이 되게 거친 화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드뭅니다. 되려 이 증사모음은요, 나중에 저기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뭐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 그런 사람들의 작품에 나타나요. 그래서 증사모음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한다면 증사모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자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장화음, 단화음, 그리고 감화음, 중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 3화음의 4가지 종류를 보신 겁니다. 4가지 종류를 보신 겁니다. 자, 이제 책에도 나오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장조 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조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책에 보시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1꽃갈, 2꽃갈, 3꽃갈. 음악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 갖고요. 예, 예전에 은퇴하신 한양대 박재성 교수님은 이거를 폰트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메일로 쏘아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앞으로 써먹어라 라고. 굉장히 별걸 다 하실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이셔서. 저희 이론가들이 요즘 이 표시를 좀 많이 쓰는데요. 선생님들께는 다른 거 없어요. 1꽃갈, 2꽃갈이 뭐냐 하면은요, 그 조에서 얘가 몇 번째 음이냐 그거 표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G 메이저면 솔이 1꽃갈이겠죠? A 메이저면 라가 1꽃갈이에요. 그래서 걔가 몇 번째 음이냐를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표시이고요. 사실 연주 전공들께서 보실 일은 그닥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됐고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성학에서는요, 이렇게 해요. 자, 먼저 도미솔이 있어요. 도미솔은 C 메이저에서 장화음이에요. 장삼화음이에요. 장삼화음은요, 대문자로 적기로 해요. 근데 어떻게 대문자로 적느냐 하면 그 근음이 몇 번째 음이냐를 가지고, 이걸 음도라고 하는데 음도는 첫 번째죠. 첫 번째 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이고 장화음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근음이 첫 번째에 걸려 있고 장화음입니다 라는 표시라고요.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음은 네 번째에 있고 장화음입니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음의 음도가 다섯 번째이고 장화음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장화음인가 단화음인가는 대문자냐 소문자로 구분을 하고, 몇 번째 음이냐라는 것은 근음이 이 조의 몇 번째 음이냐라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소문자로. 점을 찍어주셔도 되고요. 찍는 게 사실 원칙일 텐데 빨리 풀다 보면 거의 안 적죠. 작곡가 친구들 적는 거 보시면 거의 아무도 안 적고 있을 거예요. 귀찮거든요. 그냥 대문자 소문자만 표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도는 이렇게요. 미솔시의 미는 C 메이저의 세 번째 음이고 화음은 단삼 화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은 대문자 소문자, 6도는 소문자로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감화음이 나왔는데요. 감화음의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7자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화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뭔가 빠진 애예요 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적습니다. 이 책하고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책인데요.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예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허영한 한미숙 선생님, 예종에 계시는 두 분께서 쓰신 책이고, 그 책은 예종 학생들이 장장 3년 동안 그
패스 못하면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얼마나 졸업하기가 힘든지 한 3년 전에 들은 얘기인가? 2년 전에 들었구나. 2년 전에 아직도 2012학번이 이 수업을 듣고 있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드랍하면 다시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인데 혼자 보시기가 힘든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은 화음을 전부 대문자로 써요. 전부 대문자로 써요. 야, 대문자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큰일 나십니다. 임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용에서는 소문자, 대문자, 저 동그라미 쓰는 게 일반적인 기호를 쓰게 되는 걸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로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책의 의도는 이거를 소문자, 대문자,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에다 찌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예종에서 수업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기호로 그냥 쓰시거든요. 책이 그렇게 돼 있어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으세요. 이 첫 스텝부터 엉키시는 분들이 곧잘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뭐 국악전공이신 선생님들 많이 그러시고 화성학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교원자 결정을 약간 장롱면허처럼 오랫동안 묵히셨다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첫 시간에 이걸 켜놓고도 장, 단부터 때 따지시는 분들이 곧잘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기다려 드릴 시간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일단 적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단조로 내려와서 됐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가보죠. 마이너는 1도가 단화음입니다. A 마이너고요. 저희가 보통 메이저는 대문자로 써주고 마이너는 소문자로 써주고 해서 조성을 앞에다 적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성 적고 마이너 1도는 마이너 코드. 자, 2도 어떻게 할까요? 가마음이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제가 화음 두 개 나란히 적어놨는데요. 도미솔은 장화음이죠. 그래서 장화음이니까 이렇게 적는데 실제로는 얘가 더 흔하게 보시는 화음이고요. 원리대로 해서 솔샵을 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얘는 증화음이 되니까 증화음을 쓰셔야겠다. 증화음이 나타났다면 옆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파라 어떻게 할까요? 레파라 소문자로 4도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죠. 이건 저도 가끔 긴장 안 하고 문제 풀다 보면 곧잘 하는 실수인데요. 그러니까 4도는 워낙 대문자로 메이저에서 많이 그려버릇하니까 마이너인데도 딱 대문자로 그리고 휙 지나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수 안 나셔야 되는, 그런 게 실수 안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는 5도가 대문자가 와야 된다. 장화음을 만들어 줬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미, 솔, 샵, 시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마이너에서는 6도가 장화음이 됩니다. 7도는 감화음이 되겠죠. 간단하네. 처음 드린 말씀처럼 일본어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좀 느긋하시다면 자, 이제 임용 스타일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화성기호를 붙여서 하는 것도 물론 익숙해지셔야 되지만 선생님들 기출문제 보시면서 기타 나온 것도 보셨을 수 있고요. 기타가 나오기도 하고요. 곧잘 코드 이름을 적으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코드 이름 좀 해볼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혼자 열심히 그려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기타 코드나 재즈에서 코드를 적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들 이건 뭐 재즈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낮추거나 하는 그런 거 의도 하나도 없고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래식에서 화성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1도에서 4도를 거쳐 5도를 간 다음에 1도로 간다. 5도 앞에는 종지적 사륙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에 비해서 재즈 하시는 분들은 C 코드에서 F 코드로 갔다가
G 코드로 가고 다시 C 코드로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1도, 4도, 5도라는 말 안에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C 코드, F 코드, G 코드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화음이 중요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화음을 보는 게 아니라 화성의 진행을 보는 클래식한 입장에서는 걔가 어느 화음을 거쳐가느냐, 몇 도 화음을 거쳐가느냐가 중요하고 재즈 입장에서는 C 코드, F 코드, 화음의 연결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재즈 화성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다 보면 많이 가는 코드의 길을 외우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결국은 클래식 코드의 진행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딱 무릎을 치고 되게 신기하세요.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그럼 저희가 원래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요즘은 기타를 가르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 반주를 가르치셔야 될 수도 있어서 코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코드는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 도미솔 화음입니다. 얘가 장화음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C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C를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그리고 옆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그 순간에 얘는 장화음이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장화음이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파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저건 혹시 소문자로 D를 적으면 될까요? 라고 하시면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고 대문자로 적고 마이너 코드라는 표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소문자로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드 이름을 붙일 적엔 소문자 쓰지 않습니다. 문자 쓰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솔시 E 마이너 됐네요. 옆에 파라도 어떻게 할까요? F만 적으시면 끝납니다. F 코드, G 코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라도미 A 마이너 코드. 자연스럽게 뭐 이거는 달라진 거 없고 이제 B에서 오는 얘가 문제네요. 위에 디미니시라고 적은 이유 왜냐하면 얘긴 옆에다가 DIM을 작게 적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DIM을 적어야 합니다. 선생님들 경기도가 올해부터 코드를 주고 거기에 반주를 받아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해는 조금 쉬울 거고 경기도 단소가 그랬거든요. 단소 초견이 첫 해는 되게 쉬웠는데요. 갈수록 기기묘묘한 임시표 장식음 부호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뭐 동그라미 무늬 뭐 이런 것들이 막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B 옆에 DIM이 적혀 있으면 감화음을 만들어서 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재즈 코드를 적는 사람들이 적는 기준은 근음에다가 그 화음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대문자, 소문자 같은 걸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로 한번 와볼까요? A 마이너에서 라도미는 저희한테 A 마이너의 1도 코드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코드 이름으로 적을 때는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얘가 1도든 뭐든지 간에.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도미솔은 C 코드로 적으면 됩니다. 이제 도미솔샵 가야 되겠죠? 도미솔샵은요. 먼저 C를 근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적고요. augment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UG를 옆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AUG를 적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도미솔샵 증화음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파라는 D 마이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미솔샵 C가 많이 얘기가 달라졌죠? E 메이저 코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5도 화음이 E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적어는 놓을까요? F 코드가 돼야 되겠고요. 얘는 솔샵이니까 G샵 쓰신 다음에 옆에다가 DI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교과서 보실 때요. 교과서 위에 코드가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코드를 보시면서 그 코드하고 화음이 어떻게 연결되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화음 적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넘기시면은요, 전위가 나올 거예요. 전위. C 메이저 1도함 도미솔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전위는 뭐를 전위라고 하냐면 인버전이라고 영어로 하죠. 전위는 이렇게 되는 게 전위죠. 근음을 한 옥타브 위로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미솔도 화음이 돼요. 그럼 저희가 이걸 첫째 자리바꿈 화음이라고 해요. 첫째 자리바꿈을 하면 아까 3도씩 쌓아 올렸던 게 3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4도인데 4도를 쓰지는 않아요, 다들. 요걸 적죠. 6도가 된다. 이렇게요. 6도가 된다. 미에서 도까지 6도다. 근데 기호를 적을 적에는요, 6만 옆에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화음이기 때문에 3자는 너무 지극 당연한 거거든요. 3자는 너무 지극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6자만 적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자리바꿈입니다. 자, 둘째 자리바꿈은 다시 얘를 옥타브 위로 올리면 만들어질 겁니다. 솔, 도, 미 이렇게요. 솔, 도, 미 이렇게 만들면 여전히 도미솔이라고 하는 1도 화음이지만 자리가 바뀌어서 솔부터 도까지 4도, 솔부터 미까지가 6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따져서 46이라고 적습니다. 선생님도 3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일상적인 숫자여서 화성학에서 보통 안 적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6이나 4도나 이런 거는 독특한 숫자죠.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들을 적기 위해서. 자, 3화음은요. 어느 화음을 데려다가 자리를 바꿔도 첫 번째 자리 바꿈하면 6화음이고 두 번째 자리 바꿈을 하면 46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밑에서부터 읽어서 1도, 1에 6, 1에 46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하나 더 꼬아볼까요? 자, 아까 얘 C 코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음이 미인 상태의 C 코드라는 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분수 코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 미를 베이스에다 놓고 위에다가 도미솔을 얹어라 라는 뜻이 돼요. 미를 베이스에다 놓고 도를 얹어라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옆에는 솔도미가 있죠. 그럼 얘는 C 코드는 C 코드인데 베이스가 반드시 G여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화음까지 이렇게 해서만 가실 수 있으면 이제 거의 못 읽으실 코드는 없으실 거라고 봐요. 뭐 서스펜션 붙거나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읽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악보들 쳐보실 적에 많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리바꿈 화음을 보실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코드든 데려와서 자리를 바꾸면 첫째 자리 바꿈하면 6화음, 46화음은 두 번째 자리 바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선생님들 사실 6화음과 46화음 이야기까지 하면 백병동 선생님 화성학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챕터까지 가는 얘기예요. 무지무지 많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뭐 화음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다 굉장히 시시콜콜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일단 쭉 말씀을 드리고 갈 겁니다. 자, 이제 25페이지에 나온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문제 분석 실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가셔서 해보셔도 좋은데 분석 실습과 뒤에 나오는 게 연습 문제거든요. 분석 실습과 연습 문제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이건 기본 숙제다. 기본 숙제다예요. 그래서 가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누구랑 좀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분석 실습하고 연습 문제만 다 포스트잇을 꽂아서 복사집에 가져가서 아저씨들한테 여기만 계속 복사를 해주세요 라고 해갖고 그것만 싹 따로 빼서 제본을 하시면 숙제 내기 힘들잖아요. 무조건 제본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제본부터 하시지 마시고 아니 뭐 낱장으로 받아 놓으시든 아니면 내시는 날 바로 돌려받으실 수는 대개는 있을 테니까 제본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숙제 내기 위한 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해드리면은 좋겠지만 네, 저 그러다 저작권 걸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일단 손으로 좀 푸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정말 책을 깨끗하게 남기고 싶어 라고 하시면 네, 오늘부터 답을 딴 데다가 적어 놓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연습 문제 한번 이렇게 복사를 좀 해 놓으셔도 굉장히 쓸모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낱장으로 복사를 해 놓고 한 권은 묶으셔서 과제 내시고 한 권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거나 하실 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도 제가 하면 큰일 난 일이어서 저는 책을 좀 미친 짓이죠. 2권씩 많이 사요. 그래서 한 권은 흔히 참 무시무시한 말로 딴다고 그러죠. 여기 제본한 데를 띄어가지고 제본을 해서 링 제본을 해서 한 권 그냥 비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그냥 제가 집에서 책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쓸데없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나중에 저자분한테 PDF 파일을 드릴까요?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요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달라고 했으면 내가 책을 2권씩 안 사도 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걸 함부로 돌리면 큰일 나는 거여서 선생님들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이 좋은 분 계시면 하셔도 되고 뭐 도서관 가셔서 직접 혼자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오시면 책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다 링제본에서 들고 다니게 되는 이유가 많이들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그래요. 일일이 다 스캔하셔가지고 저처럼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량을 줄이시는 데는 좋은데요. 이 페이퍼가 주는 또 아주 독특한 뭐랄까 있어서 결국은 다 출력하셔가지고 결국 종이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뭘 믿지 마시고 문제만 한번 좀 뽑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의 첫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를 뭐 잠깐 푸시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근음, 화음의 성질, 전이, 기호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첫 코드를 보시면 제일 낮은 베이스에 도가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화음을 찾을 때 저희 이걸로 많이 찾거든요. 베이스에. 그리고선 위에 있는 음들을 다 모아보니 도미솔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도미솔이 되더라. 그러면 근음은 C가 되더라. 그리고 화음은 장삼화음이더라. 그 다음에 도미솔 얘가 제일 낮은 음이고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자리가 바뀐 형태는 아닌 것 같죠? 자리가 바뀐 형태가 아니다. 그러면 근음 위치라는 뜻인데 저희가 근음 위치는 대략 안 배웠죠. 1전이 하면 6화음이고 2전이 하면 4,6인데 도대체 근음 위치 뭐라고 적어? 라고 하면 이건 적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근음 위치를 3, 5라고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3도고 이렇게 하면 5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어보시는 거죠. 자, 2번 문제 그냥 눈으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2번 두 번째 마디 안에는 무슨 음이 있다. 파샵이 있고 라가 있고 레가 있죠. 근데 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음은 뭐가 되나요? 파샵, F샵이 됩니다. 근데 F샵이 제일 밑에 있지만 화음은 레, 파샵, 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레, 파샵, 라. 그럼 장화음이에요? 단화음이에요? 장화음이죠. 레부터 파샵까지가 장삼도니까 장삼화음이에요.
제일 낮은 음이 뭐기 때문에? F샵이기 때문에 자리는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6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6 이렇게 적으시면 첫째 자리 바꿈. 저 36이라고 적었는데요 라고 하시면 일단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기호를 쓰셔야 될 적엔 36이라고 쓰지 말고 6자만 쓰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26, 27페이지 즉 분석 실습을 뒤에까지 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첫 주에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직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이거 스캔하는 거 시간만 걸려 그리고 답만 종이에다 바바바바 써서 내시기도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나중엔 정말 악보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답만 내셔도 상관없고요. 뒤에 보시면 31페이지 연습 문제, 뭐 화음을 쌓아봐라 어째라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데요. 진짜 알파벳 쓰는 것만큼이나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서 내보십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시면 수업을 잘 따라가시면 뒤에 해답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저는 확신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해답을 보시는 차에 첨삭을 받고 말겠다. 그걸 뒤적거리면서 답을 맞춰보고 안 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숙제 꾸준히 하시고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숙제하시라고 저 일단 1단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2단원을 빨리 붙여서 봐야 되거든요. 2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7화음입니다. 저는 이제 7화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접근을 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7화음은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도씩 쌓으면 기본적으로 불협화가 많이 상쇄가 돼요. 그런데 7화음은 근음에서부터 7도음까지 붙는 거예요. 근음에서부터 7도음까지 도, 미, 솔, 시까지 해서 7도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는 근음이라고 했죠. 미는 3음이라고 했고요. 솔은 5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가 붙으니까 이제는 7음까지 생겨요. 7음까지. 선생님들 도에서 시까지 건반 땅 치면 되게 듣기 싫은 소리 나죠. 장칠도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도미솔 시를 같이 누르면 서로 원래 협화적인 음들이 붙여 가기 때문에 그 불협화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도미솔 시는 7화음이면 불협화적인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장칠도에서 나는 불협화를 많이 쌓는 편입니다. 작곡가들이 점점 화성을 처음에는 도미솔 레파라비솔시 3화음만 쓰다가요. 조금 더 자극적인 소리를 내고 싶어지면서 7화음까지 많이 확장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쇼팽이나 이런 사람 가면 9화음, 11화음, 뭐 드뷔시로 가면 그보다 더 늘어난 화음들도 쓰게 되지만 아직은 7화음. 그래서 화성학은요. 3화음과 7화음이 자리가 잡히면 반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사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했던 대로 가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C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7화음을 쭉 얹어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건반에서 치면 조금 더 불협화적인 애도 있고 조금 더 협화적으로 들리는 애도 있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인천이 지금 화성청음이 있는 유일한 곳이죠. 인천 화성청음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들으면 금방 색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음들은요. 아까보다 좀 종류가 많아질 거예요. 3화음보다.
왜냐하면 아까 삼화음 보실 적에는 장화음, 단화음, 증화음, 감화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조금 더 일거리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도미솔 시부터 보겠습니다. 도미솔 시를 보시면은요 아시는 대로 여기까지는 장화음이니까 장단, 장삼도, 단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애는 바로 여기입니다. 솔에서부터 시까지. 즉 오음과 칠음의 관계가 장삼도죠. 장삼도입니다. 자, 원래 장삼어음이었는데 그 장삼어음 위에 또 다시 장삼도가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들 옆에 표 2-1이 있을 텐데 교재 보시면 표 2-1에 장삼 플러스 단삼 플러스 장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랬을 때 저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장칠화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장칠화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장칠화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저기 보여요. 옆에. 파라도미. 그죠? 파라, 장삼, 라도, 단삼, 도미가 장삼. 이렇게 돼서 여기에도 또 하나의 장칠화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삼화음이 C 메이저에서 하나 더 있었잖아요. 솔실에. 걔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가볼까요? 얘는 어떤 상태인가? 똑같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얘는 솔에서 시까지는 장삼도, 시에서 레까지는 단삼도. 뭐 아까 파라도하고 똑같았던 상태. 근데 여기가 단삼이에요. 단삼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것 중에 보여드린 것 중에 도미솔시 울렸을 때 약간 거친 소리 나고 파라도미 약간 거친 소리 나는데 솔시레파는 딱 모여드는 듯한 소리가 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딸림 칠화음은 바로 요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장단칠이에요. 칠화음 중에 가장 중요한 화음이라고 말을 하죠. 칠화음 중에는 가장 중요한 화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아까보다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칠화음은 장칠화음도 있고 장단칠화음도 있습니다. 자, 아까 성격이 똑같았던 애들이 있었어요. 단화음 2개. 2도, 3도에 해당하는 애들. 레파라도 솔시레파는 공교롭게도 똑같이 생겼네요. 단삼, 장삼, 다시 단삼. 단삼, 장삼, 단삼. 이 두 애들은 이름 붙이기 좋습니다. 단칠화음입니다. 단칠화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로 와볼까요? 라도미솔 어떻습니까? 라도미솔 다른 이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단칠화음입니다. 선생님들 표 2-1에 교재 2-1에는 5가지 종류의 칠화음을 소개를 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칠화음을 설명을 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지금 3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확인을 할 겸 다시 A 마이너를 한번 그려보죠. 이번에도 A 마이너를 똑같이 칠화음의 스케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뭘 하시느냐? 아까 했던 거랑은 달리요. 아예 처음부터 화성 단음계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음에 샵을 붙이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다닥 가죠. 라도미솔 단칠화음. 시레파라 아까도 안 봤으니까 지금 껑충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게 문제인데 아까 도미솔 얘기할 때 도미솔샵 보시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도미솔샵 시는 아무도 취급을 안 합니다.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도미솔 시는 증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장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악에서 거의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칠화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파라도 단칠. 자, 조성음악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별 희한한 규칙들이 다 적용이 돼요. 놀랍게도 미, 솔샵, 시, 레를 해보니까 요거 5번째 코드죠? 무슨 칠화음이 되나요? 장단칠이 돼요. 아주 신기하게도 장단칠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있는 애 파라도미 장칠.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저는 딱 3개의 코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3개의 코드는 메이저에서 7번째 코드인 시레파라, 메이저에서 7번째 코드인 시레파라, 마이너에서 2번째 코드인 시레파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솔샵 시레파로 되어 있는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솔샵 시레파부터 말합시다. 솔샵 시레파는요, 지금 보고 계신 코드들 C 메이저에서 7개 그리셨고 A 마이너에서 7개 그리셨을 거예요. 그 7개, 7개, 14개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생기는데요. 솔샵에서 C까지 단 3, C에서 레까지 단 3, 레에서 파까지 단 3. 이런 애 못 보셨죠? 이런 애 못 보셨습니다. 감 3화음 위에 또 하나의 단삼도가 얹혀져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그 유명한 감칠화음입니다. 감칠화음입니다. 디미니시 7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디미니시 7이 바로 얘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그대로 올라가서 우리 이 시레파라의 사정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시레파라는 얘기가 좀 다르네요. 단삼. 단삼. 근데 여기서 뭐가? 장삼이 돼버렸어요. 진짜 소리를 상상하셔도 그렇고 음악을 했을 때 빈도로도 그렇고 솔샵 시레파처럼 단단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칠화음과 여기 보고 계신 이 화음과 어느 걸 더 많이 보시게 되느냐 하면은요, 감칠화음을 훨씬 더 많이 보셔요. 감칠화음을 더 많이 보셔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감이 되다 말았다 라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이유로 반감이라고 부릅니다. 하프 디미니시, 절반만 감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의 2번째 코드도 하프 디미니시 반감 7이 돼요. 반감 7이 됩니다. 종류가 늘어났죠? 장칠, 장단칠, 단칠, 감칠, 반감칠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증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 화음의 종류가, 그래서 화음 종류가 3화음에 비해서 한 가지가 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증이 사라지면서 장단, 반감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기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도 혹시 장사호 선생님, 국악 선생님 이름이 왜 갑자기 백병동 선생님 화성학 책 두 분이 약간 저한테 비슷한가요? 백병동 선생님 책을 보시면 그냥 칠화음을 쭉 이런 식으로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떻게 적는 거냐 하면 화음이 장이냐 단이냐만 가려가지고 다 그냥 칠자만 붙이는 거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아마 저희가 첨삭해서 돌려드릴 때도 그렇고 저희가 좀 계속 고쳐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호가 눈에 익으시게. 저희 책도 그렇고요. 요즘 대세는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위로 첨자로 많이 써요. 어떻게 쓰느냐면 1도 같은 경우에 1에다가 위쪽에다 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써? 라고 하면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시레파는 5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7이라고 걸어요. 근데 둘이 좀 다르죠. 둘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5도의 7은 장단 7이고 얘는 1도는 장 7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은 한결같이 그렇게 쓰고 있을 텐데요. 장 7 표시를 하기 위해 거기 7도는 장 7도예요. 이런 식으로 적을 거예요. 이렇게 안 적으신다고 해서 임용시험에서 기호가 틀렸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적으시는 걸 보기 위해 이렇게 적으시는 걸 좀 권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볼까요?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단7은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단7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음이고 단화음에 기반을 둔 7화음이다. 이렇게 적을 땐 이렇게 적습니다. 선생님들 4도 어떡할까요? 대문자 M적 97 그래서 장7화음 표시하면 되겠죠. 6도는 어떻게 할까요? 7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로 내려와 볼까요? A 마이너 같이 적고 갈게요. 굉장히 뿌듯하죠? 메이저 마이너가 모두 5도는 장단 7화음이 돼서 5 옆에는 7자만 아주 심플하게 써주면 된다라는 게 나오는 결론이니까 뭔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6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장7, 장단7, 단7까지 만들어 놓고 단체까지 만들어 놓고 마이너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데요. 선생님들 얘가 감7이죠. 감7을 이렇게 적어요. 원래 감은 이렇게 적었잖아요. 감7은 이 옆에다 7자만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끝이 나요.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얘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감7은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쓰는 용어거든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쓰는 용어라서요. 자, 반감칠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시면은요. 먼저 이걸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감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찍 그어야 돼요. 찍 그어야 돼요.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반감칠, 감칠.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요. 다음 중 성격이 같은 화음은 해갖고 오지선다로 나온 적도 있고 장단치를 찾아라 해서 나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화성 분석하라고 해서 물론 세컨더리 상태였지만 이 상태까지 나온 적도 있고 반감치를 반드시 적어야 되게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떤 화성학 책은 전부 대문자로 적는다면서요. 그건 안 통해요 저희. 그러니까 조성음악의 화성진행 음악 책으로 너무 좋은데 기호 적는 것만큼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화성학 책 중에 하나가 대학 화성학이에요. 혹시 학교에서 그걸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척 좋거든요, 책이. 근데 그 대학 화성학이라는 책도 다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이게 저쪽 뉴욕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옛날 백병도 선생님 화성학 책, 그 전에 김성태 선생님 책, 이런 책들, 뭐 오트만 이런 화성학들이 다 이런 기호를 써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기호를 통해서 얘가 장화음인지 단화음인지 감화음인지 칠인지 반감인지 다 알려주셔야 돼서 이거를 반드시 적으셔야 할 겁니다. 자, 시레파라 그렇게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지요. 마이너에서는 2도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칠화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은 순서로 이번에는 코드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 싶습니다. 코드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코드 이름을 마이너에다가 먼저 적어볼까요? 우선 안 걸그치게 제가 밑에다 좀 적을게요. 자, 얘는요 원래 A 마이너였죠. A 마이너 코드였잖아요. 3화음일 때.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요. A 마이너 7 이렇게 적으세요. A 마이너 7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 넘어가고요. 세 번째 도미솔시부터 적을게요. C 메이저 7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C 메이저 7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 교재에 보면 저희 교재식으로 적는다면은요. 얘 2-2에 나오는데 요렇게 적는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 교재는. 근데 실제로 재즈 코드들 보면 요렇게 안 적고 옆에다가 대문짝도 크게 쓰고 메이저 7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파라도가 나오네요. 이건 D 마이너 7 이고요. 자, 별표 하나 하셔야 될 게 나옵니다. 미, 솔, 샵, 시레. 미, 솔, 샵, 시레. 얘는 장단 7화음이죠. 장단 7화음이죠. 재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구석이 있어요. 그 합리적인 구석이 바로 뭐냐 하면 제일 흔한 거에다가 제일 편한 기호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적느냐면요. E7이라고 적어요. 선생님도 앞으로 E7 코드를 보시면 아, E를 근음으로 해서 장단 7이구나 하셔야 돼요. 장단 7이구나. 그래서 미, 솔, 샵, 시레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러면 옆에다가 잠깐 사족을 하나 달아볼까요? 선생님들 C7 코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C7 코드. 그러면 C에 도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오고? 미가 오고 솔이 오고 그 다음 어떡할까요? C플랫. 이게 C7이에요. 이게 C7이에요. 얘는 나온 지 10년도 넘었고요. 처음 나온 게 10년도 넘었고 그 뒤로도 몇 번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즈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자꾸 화성학을 어떻게 잡느냐면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미, 솔, 시, 레 이렇게 자꾸 잡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흔한 게 장단 7인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장단 7이니까 C7은 장단 7, G7도 장단 7 이렇게 잡고요. 되려 거기서보다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덜 나타나는 거를 메이저 7,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붙여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애는 F 메이저 7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큰일입니다. 근음이 뭡니까? G샵입니다. G샵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가 그 유명한 디미니쉬 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G샵 적고 디미니쉬 7 이러면 얼른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도 앞으로 G샵 디미니쉬 7 코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솔샵, 시, 레, 파, 단단단 이렇게 빨리 계산이 가능하셔야 할 거예요. G샵, 시, 레, 파 이렇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기타 코드 같은 거 잡을 때 선생님들 기타 코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기타를 연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기타는 아시는 대로 6줄이고요. 이렇게 6줄이고 이렇게 한 칸이 반음씩이에요. 반음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조율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짚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기를 짚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돼서 한 칸 짚으면 도, 또 한 칸 짚으면 도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코드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어디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어디 어디 찍혀 있으면 먼저 이걸로 날 수 있는 음을 탁탁탁탁 잡은 다음에 탁탁탁 잡은 다음에 아, 그 음으로 만들어지는 코드는 뭐 A 마이너 코드 7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다들 앉으셔서 기타를 처음부터 배우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기타 없는 교과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코드를 맞춰라 라고 하면 지금 갖고 계신 화성학 지식에다가 기타가 한 칸의 반음씩이다. 개방현은 뭐다? 라고 하셔가지고 코드를 잡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기타 문제는 아주 종종 간간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코드 보시는 방법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 됐고, 단 됐고, 장단칠 됐고, 감까지 왔는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애가 하나 딱 남았네요. 반감칠. 반감칠. 얘 좀 보겠습니다. 클래식을 하고 재즈로 넘어간 사람한테 반감칠이라고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만 재즈를 처음부터 한 사람한테는 반감칠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할 거예요. 반감칠이 뭐? 왜냐하면 감칠은 자신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지만 반감칠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감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요. 하프 디미니시 세븐으로 알고 있다?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먼저 여기다가 이 화음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무슨 코드죠? B 마이너 7이죠. B 마이너 7이죠. 아니 B 마이너 7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요. 재즈 기호에서는 B 마이너 7에다가 오음을 낮춘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오음 낮춰볼까요? 파시압을 낮추면 되죠. 아니 왜 하프 디미니시라고 쓰지? 라고 하면 하프가 뭐 도대체 뭐에 대한 하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단화음에서 변형된 거라고 알아요. 디미니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까 보신 디미니시 7만 디미니시고요. 하프 디미니시라는 말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단화음에서 오음을 내렸다라고 써요. 저걸 왜 꼭 플랫으로 쓰게 되나요? 저기는 그러면 내추럴을 해야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호도 있어요. B-7에 B-7에다가 똑같이 써고 이거 대문자 아닙니다. 마이너스 5를 적기도 해요. 마이너스 5라는 거 오음을 내려라 라는 뜻으로요. 얘가 오늘 하시는 것 중에는 제일 어려우네 라고 해야 되겠죠. 재즈 코드 보는 것 중엔 가장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자, 하프 디미니시 7은 클래식 화성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재즈를 하시는 분들, 코드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한테는 얘는 단화음의 변형, 단칠 화음의 변형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보신 거에서는 5가지 종류의 7화음을 일단 보셨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7화음은 이름이 늘어나서 5가지 종류의 이름을 갖게 되죠. 장칠, 단칠, 근데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한 화음은 장단칠처럼 보인다. 네, 맞습니다. 장단칠입니다. 마이너부터 해서요. 딴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G7입니다. G7. 그래서 실제로 C7 코드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2000 몇 년도였나? 어느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셔서 저 이렇게 썼는데 맞게 해줄까요? 장, 단, 7이라서 저 이렇게 썼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딴에는 이제 단칠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셔서 주셨는데 아마 안에서 좀 껄껄거리고 웃으시기는 했어 답으로 해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기호에 맞춰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교과서 악보들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 교과서 너무 막 뭐하러 다니시지 마시고요.
뭐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되지만 교과서에 코드가 나왔을 때 교과서에 위에 적혀 있는 코드가 왜 이렇게 적혔을까를 한번 추정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2009 교과서는 2015 교과서는 정말 저희 눈에 띄게 옛날에는 교과서 보시면 밑에 반주보가 같이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정반주를 시험을 보게 된 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안에서 정반주가 나온 다음에 정반주 악곡들을 찾아서 반주를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율 라인만 남기고 반주를 되게 많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경기도는 실기시험을 어떻게 보지? 라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경기도는 코드를 주고 응용반주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코드 이름을 빨리빨리 익혀 놓으시는 거랑 만들어 치시는 거랑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책으로 하면은 벌써 상당히 얘기가 진행이 된 거라서요. 저희 이제 전위만 보면 돼요. 바뀐 책으로는 37페이지인데 구판으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7화음의 전위 있는 부분입니다. 전위. 7화음의 전위는 제가 솔 시레파 가지고 해볼게요. C 메이저에서 솔 시레파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C 메이저의 경우 5도의 7입니다. 그러면 첫째 자리 바꿈을 합니다. 첫째 자리 바꿈은 근음이었던 솔을 위로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 레, 파, 솔 이렇게 될 겁니다. 레, 파, 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솔, 시, 레, 파이니까 근음은 5도에 해당이 돼서 5라고 적고 시부터 파까지 5도, 시부터 솔까지 6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5, 6 화음 이렇게 될 겁니다. 3, 5, 6이죠. 사실은 쌓여진 간격 보시면 3도, 5도, 6도인데 우리가 3자는 잘 안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옮겨볼까요? 또 한번 옮기시면은 레, 파, 솔, 시가 되겠죠? 한 옥타브 내리면 더 보시기가 좋았을 텐데 레, 파, 솔, 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선생님들 제가 3음자를 안 쳐준다 그랬는데 3을 만약에 안 치게 되면 레부터 솔까지 4하고 레부터 시까지 해서 4, 6이 돼요. 4, 6이 되면 문제가 커지죠. 4, 6이라는 기호를 보는 순간 누구나 다 3화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저걸 7화음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3, 4라고 적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여기다 3, 4, 6까지 적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 화성학 책들 보면 그런 기호도 보실 수 있는데요. 3, 4, 6이라고 적어주면은 더 자세하긴 하지만 원래 기호는 줄여서 적는 거를 하자고 기호를 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옥타브를 바꾸면 이번엔 옥타브 내리겠습니다. 파, 솔, 시, 레가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화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증사도가 꽉 포함되어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서요. 자, 그래서 요거를 2, 4화음이라고 합니다. 7화음은 첫째 자리 바꿈, 둘째 자리 바꿈, 셋째 자리 바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6화음과 4, 6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5, 6, 3, 4, 2, 4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5도에 3, 4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리가 두 번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좀 능숙하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가 점점 흐트러질 때도 됐고 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마이너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